한국의 자영업자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하기를 꿈꿔본 매장이 있죠. 그 주인공은 베스킨라빈스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였냐면 빙과류 시장 전체가 30% 넘게 녹아내리고 나뚜로와 같은 유력 경쟁자마저 사업을 접고 있는 판에 같은 시각 베라는 오히려 아이스크림 값을 쭉쭉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베라는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는 매출 성장을 거듭했죠. 그 결과 베라는 한국에서 가장 피 튀기는 경쟁의 장이라는 요식업체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패점률을 기록했고, 한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베스킨은 차리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해왔죠. 그런데 최근엔 베스킨의 신화가 완전히 깨져가고 있죠. 최근 20년 내에 처음으로 베스킨의 매출이 15%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모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매장의 양도가 나왔다고 하면 문의를 수십 통 받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엔 양도 점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죠. 한때는 자영업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라고 불리던 베스킨라빈스에게 가장 최근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최근 베라의 상황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죠. 베라라고 하면 저는 몇 년 전 정말 빈털터리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장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저는 자영업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입해서 며칠 동안 눈팅을 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잘 나가고 있던 베라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뉴진스, 아이브 저리 가라 할 만큼 아이돌 그 자체였죠. 베라는 푸차 자체가 넘사다, 최소 A급 혹은 S급 그 이상의 성공이 보장되는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베라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였어? 이렇게 혹했던 저는 베라 점장님을 꿈꾸었는데요. 역시나 세상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없죠. 지방에 매출 4,500만원 정도 나오는 베스킨라빈스가 나온 게 권리금이 4억원, 30평대 매장에 나온 권리금이 5억원, 게다가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7년이면 인테리어를 새로 다시 해야 돼서 또 5천에서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 여유 자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5억에서 6억이란 돈이 어느 정도 굴러가는 베스킨을 차리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었었는데, 아니 5억이 아니라 통장 계좌에 500만원도 있을까 말까 했던 저 같은 거지한텐 정말 언감생심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돈만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프랜차이즈 하나 여는데 돈다발을 싸들고 가도 대기순번을 1년,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역들도 있었죠. 워낙 기본빵 장사가 잘 되는 베라라 그런지 베라 점장님 다는 것도 이번 생에 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마저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그런 베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스킨의 매출이 약 15%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흑우야, 너 오늘 또 무슨 호들갑 떨고 그러냐? 이렇게 매출 쭉쭉 올랐으면 한 해 정도는 부진할 수도 있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베스킨 가맹점들이 돌아가는 실제 운영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텐데요.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죠. 우리가 베라에 가면 항상 보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통 볼 때마다 야, 저거 원가 얼마일까 생각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보면 물에 설탕을 잔뜩 탄 그야말로 물장사일 텐데 저게 과연 얼마나 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베라는 SPC 산하 소속 회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베라 아이스크림의 원가율,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베스킨라빈스 가맹 본점에서 베라 점주님들에게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유통 가격이 생각보다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시기마다 또 재료마다 약간씩 다른데 판매가에서 재료 원가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50에서 55%라고 하죠. 베라 완전 물장사 아니야? 그냥 파는 대로 남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가 완전히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가율이 높은 비즈니스의 특성은 무엇이냐? 회계를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매출이 조금이라도 요동칠 때마다 점주님, 점장님들이 입는 피해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정말 알짜로 경영되고 있는 베라의 영업이익률이 약 15% 정도라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든 베라의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든 매출이 약 10% 떨어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줄지만 마진, 즉 영업이익률은 형편없이 줄어들죠. 매출이 약 10%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약 37%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약간일지라도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면 마진은 굉장히 크게 타격받으시게 되죠. 그 때문인지 한때는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쉽게 창업할 수 없었던 베스킨라빈스인데, 요즘은 자영업 사이트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베스킨라빈스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킨 아이스크림의 원가율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자면, 재료 원가 50%에서 55%는 정말 많이 비싼 가격이죠. 보통 패스트푸드나 프랜차이즈 업계가 약 20에서 30%, 고급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 정도 가야 40에서 50%가 난다고 하는데, 와 진짜 베라가 파인다이닝급이었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완전 마른 오징어에서도 즙을 짜서 드실 분들이죠. 게다가 최근 소비자들이 베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킹받는 포인트는, 베라는 스스로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베라? 너 프리미엄 맞아? 라는 생각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사상 처음으로 매출마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런 건강 정보를 보고 듣고 알기 너무 쉬워졌고, 사실 당덩어리일 베스킨라빈스를 먹게 되면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 혈당 스파이크만 팅팅 불어오르게 되고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더 많이 알고 계셔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당뇨병은 일론 머스크, 마커 저커버가 같은 그런 갑부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완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서운 질병이 당뇨라고 하는데 한번 걸리게 되면 만성피로, 에너지 저하, 무기력감 그런 증상들을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베라가 맛있긴 하다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가지면서까지? 라는 생각이 소비자들 뇌리에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미국 베라 본사의 공동 창업자의 아들 존 로빈스는 무려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를 벌어다 들이는 회사의 상속을 포기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먹는 법에 대한 강의를 또 책을 쓰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존 로빈스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베라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은 생전 100kg가 넘는 고도 비만이셨고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자신의 아버지는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달고 살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과 괴저증으로 고통을 받았었다. 그렇게 가족들을 떠나보낸 탓에 정작 베라 창업자의 아들은 몇십조 원의 상속을 포기하고 공중보건 캠페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시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전체가 기필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2014년에 식품업계를 강타한 가장 큰 트렌드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저는 제로 칼로리 관련 식품에 폭발적인 성장을 들 것 같은데요. 아니 점점 소비를 안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시장만큼은 매년 10%,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정말로 무섭죠. 이제는 음료뿐만 아니라 크래커나 과자, 맥주, 일반 드링크와 같은 폭넓은 상품들에서 식품회사들이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뛰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스크림계에도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으니 아마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칼로리, 저당 식품들로 무장한 라라스윗이죠. 한국의 빙과류는 롯데나 혜태와 같은 아주 오랜 시간 해먹던 플레이어들이 제품을 돌아가면서 내고 있었는데 당차게 등장한 신입생 라라스윗 무려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매출만 180억. 업계에서는 또 다른 식품업계에 대기업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내고 있죠. 시대는 정말로 변했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건강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상품들을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든 간에 계속해서 팔던 제품들을 계속 팔고 기존에 있는 과자 맛들을 콜라보하면서 깔짝깔짝씩 새로운 제품을 내어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빙과류 시장의 신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베스킨라빈스의 부진과 또 식품업계, 빙과류 업계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저는 부족한 일개 흑우 유튜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진 내용 또 틀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시청자 선생님께서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보고 즐기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미난 주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